이번 시간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한국 영화 속 여성의 노동 재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영화 안에서 여성의 노동 혹은 일하는 여자가 어떻게 보여졌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모빌리티가 확장되었는지 혹은 축소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첫 영화는 1910년대예요. 의리덕구투라는 우리나라의 최초 영화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영화라는 호칭보다는 연쇄극이라고 해서 연극을 막 하고 있는데 연극 중간에 이런 그 슬라이드 같은 걸로 쏜 화면이어서 사실 그걸 영화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첫 영화가 1910년대인데 그게 계속 좀 정상적으로 발전을 해왔으면 굉장히 큰 영화 산업이 됐겠지만 한 1930년대 정도에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제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영화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고 뭐 몇 편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초토화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장편 영화들이 나온 건 휴전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마 1950년대 후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최근 2010년 이후의 영화까지 여성의 노동은 어떤 것으로 간주되었는가를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950년대 영화는 주로 양공주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가 다 양공주로 나왔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양공주로 나왔던 몇 개 그 키가 되는 영화들이 50년대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현상은 사실은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성이 양공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한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어떤 특정 나라의 단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검열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양공주라 하면 미군 부대에 주둔하는 여성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미국의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양공주는 한국 영화에서 사라집니다. 박정희 정권 끝날 때까지. 근데 요 당시 50년대 그러니까 뭐 신성욱 감독의 지옥화 같은 영화에서 최은희 배우가 이제 대표적인 양공주로 등장을 하는 그게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윤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의 단골 캐릭터라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물론 이제 맞고요. 근데 주연만은 아니에요. 조연이나 이제 뒤에 깔리는 캐릭터들도 양공주로 많이 등장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면서는 식모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한 예로는 김기영 감독의 하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임상수의 하녀 나중에 리메이크 버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식모잖아요. 그 당시에 식모로 나왔던 주인공이라기보다 이제 캐릭터들이 있었죠. 물론 김기영 영화에서의 식모는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산업화의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영화 감독의 100%의 그 상상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고 실제로 시골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그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직업들의 수요도 많아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70년대 호스테스의 영화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6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이 되죠. 공장이나 뭐 식모나 어떤 그 생활전선으로 뛰어드는 여자들이 많아지는데 분명 그 안에서 실패하거나 추락하는 여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직장의 어떤 노동 이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에 있어서 그게 너무 이제 임금이 작으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도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70년대 사실 실제로도 그 성산업으로 뛰어드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루는 영화들도 늘어나는 거죠. 대표작을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고요. 미스 양의 모험, 꽃순이를 아시나요? 70년대에는 식모, 버스 차장, 택시 운전사 등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 직업군이 영화의 새로운 소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차장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이제 중간에 버스 차장이 되는 경우는 있죠. 영자의 전성시대에서 영자가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그중에 자기는 버스 차장이 제일 좋다고 이 일을 택했는데 팔을 잃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서 팔이 거기 마네킹 팔이 이렇게 훅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식이지 처음부터 이제 버스 차장이 주인공으로 해서 끝까지
그 직업이 드러나는 그런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아까 잠깐 그 캐릭터 스케치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제 여기 나온 작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50년대 양공주가 등장했던 지옥화는 얘기를 했고요. 자유부인이라는 굉장한 히트작이 있었죠. 한영모 감독의. 근데 그 사실 주인공은 주부지만 양품점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여자가 바람이 난다라는 그런 통속극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여사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한영모 감독의. 여사장인 거죠. 말 그대로 여사장이면서 여주인공인데 뒤에 아바타가 있습니다. 남자 아바타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조종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키는 사람이 사실상 있었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여사장을 그린 어떤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라고 보기는 또 힘들죠. 그리고 60년대로 넘어오면서 주부를 주인공으로 하면 사실은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이야기가 뭐 집을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가정 바깥을 나가야 이야기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주부를 하면서도 겸업을 하는 주인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유부인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 더 나가서 자유부인에서 제트부인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도금봉 여사가 주인공했던. 제트부인의 직업은 주부지만 일수 아줌마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수를 하면서 돈놀이를 하는 아줌마로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속된 일인가를 나중에 또 깨닫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뻔한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호 감독의 육체의 고백은 현대에 들어서 재발견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2000년대 이후에 육체의 고백이 디지털로 마스터가 되고 그러니까 복원을 한 거죠. 그리고 해고전이 일어나면서 육체의 고백은 나중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거는 실제로 파격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육체의 고백의 주인공은 황정순이라고 옛날에 그 할머니 역할로 많이 나오는 배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그 황정순이라는 그 곱디고운 할머니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죠. 물론 이 영화 찍었을 때 클럽 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공주의 데모 같은 격인 거죠. 그래서 그 양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나오고 분명 그거를 하는 이유는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한 이유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직업의 그 재현에 있어서는 그 전과는 굉장히 다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놔드린 거는 그 제가 언급한 제트부인을 포함한 포스터들이고요. 그리고 7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80년대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상이. 이런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 주로 티켓, 임권택 감독의 영화죠. 다방 레지. 아니면 26/365는 0은 호스티스라고 불리우는 술집 접대부고요. 그리고 꽃순이를 아시나요는 다방 레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술집 접대부로 전락하게 되고 어둠의 자식들은 나영희 배우가 나오는 이장호 감독의 영화죠. 처음부터 그 쪽방촌의 율랑녀로 처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별들의 고향 속편도 장미희 배우가 주연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빠순이라고 불리웠던 스탠드바에서 남성들을 이제 접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아닌 영화를 찾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직업이 그것이 아닌 예를 더 찾기가 힘들 정도로 주류 상업 영화들이 모두 여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좀 집착스럽게 성노동자로 그렸죠. 근데 이때 김수용 감독의 굉장히 이상한 영화 하나가 이런 그 현상을 비집고 하나 개봉을 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정말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대기업의 CEO로 나옵니다. 무역 그룹, 굉장히 큰 그룹의 CEO로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떤 어촌의 주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문을 모르는 거죠. 나는 CEO인데 왜 여기 있는가? 왜 내 남편은 자꾸 나를 부인이라고 부르는가? 내 남편이 실제로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막 꿈속을 헤매다가 나중에 또 눈 떠보니 다시 CEO가 되어 있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데이빗 린치 영화스러운 특이한 영화죠. 근데 여기서는 재벌 총수로 나오고 특별히 지금 눈으로 봐도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은 예라고 할 수 있고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70년대 호스티스 영화를 좀 더 노골적으로 에로화하죠. 그러니까 70년대 성노동자 영화가, 그러니까 호스티스 영화가 일반적으로 그 직업을 좀 악용을 했다면, 그러니까 사실 직업이 성노동자여야 배드신을 하나라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계략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면 80년대에 본격적인 에로 영화 시장이 열리면서 이때부터는 사실은 뭐 상관이 없죠. 이 여자의 직업이 뭐든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그 유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거기에 에로씬을 더 집어넣은 형태. 그리고 이것은 80년대 말에 시작되는 비디오 시장의 그 여파와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권택 감독의 티켓은 제가 여기 집어넣긴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찌푸리면서 생각했던 또 호스티스 영화의 범주의 영화가 아님은 사실이에요. 임권택 감독의 티켓은 시사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 그 당시 이제 레지들이라고 불리우던 다방 레지 5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왕언니, 김지미 여사까지 해서. 근데 이 5명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생생하게 있어요. 한 애는 뭐 여기 농촌에서 자란 뭐 그만의 기구한 운명이 있고, 또 한 명은 또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만의 어떤 그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좀 보이는 휴먼 드라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화고요. 근데 어둠의 자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사에서 80년대 리얼리즘의 대표작으로 불리죠. 이장호 감독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나영이 배우지만 사실상 이 여성의 성노동에 방점이 찍혀 있지 그 외적인 어떤 사회적 리얼리즘의 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는 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도시로 간 처녀라는 아까 그 파격작을 만드셨던 김시용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이 버스 안내양을 주인공으로 한, 아까 70년대는 없었잖아요. 오히려 버스 안내양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버스 안내양을 오로지 원탑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옵니다.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 이 영화가 당시 개봉 중단을 당했어요. 근데 이유는 이 버스 안내양이 되게 발랄한 여자예요. 그 발랄한 여성인데 버스 그 요금을 횡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횡령을 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 해서 버스 기사들이 이 영화에 대한 조직적인 항의를 하죠. 뭐 그게 법정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영화는 상영 중단을 당해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이 영화들은 다 주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뭐 관객 한 만들은 독립영화라든지 몇천들은 독립영화가 아니라 박스오피스를 지배했던 주류 상업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마을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영화들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범주. 그러니까 새마을 영화가 뭐냐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화 산업을 진흥하고자 만든 굉장히 원시적이고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니네 그 영화들이 그걸 좀 테마로 만들어주면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이상한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간다 영화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만들어졌던 생활 영화를 보면 어떤 농촌의 건강한 주부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젊고 건강한 주부가 그 동네 사람들과 협력하여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고 농사도 잘 짓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북한 스타일의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 김기영 감독의 수녀가 있죠. 수녀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김기영 감독 특유의 그런 약간 컬트적이고 치정을 다룬 뭐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김기영의 수녀에서는 그 새마을 운동에 부합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김자옥 여사가 그 죽부인을 너무 또 마법적으로 너무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죽부인을 남미에 수출해서 그 동네를 다 먹여 살리는 거의 그 여신급이 되는 거죠. 그 동네 여신급으로 부상을 하는데 그런 너무 건전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김기영 감독이. 그래서 그 이면에는 그 뭐 남자가 또 바람을 펴가지고 이걸 또 쫓아가가지고 뭐 그런 이제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지점에 있는 영화죠. 김지영의 수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수녀를 물숫자를 쓰는 수녀인데 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끝에 한 장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녀와 그 실제 그 죽부인 주부는
상관이 없지만 흥미로운 영화죠. 제가 이것은 뭐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게 아까 그 70년대 호스테스 영화들의 그 흥행 수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놓은 건 여성이 주인공이면서 여성의 직업을,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행진은 임권택 감독의 새마을 영화, 아까 말씀드린 영화고, 윤미라 배우가 그 한 마을을 일으키는 또 굉장한 건장한 그 일꾼으로 나오는 그런 새마을 영화고요. 야행은 좀 특이한 영화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수용 감독은 또 특이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야행의 주인공은 윤정희 여사고요.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윤정희가 은행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렌치 뉴웨이브스러운 파격적인 영화죠. 근데 요거까지 해서 요 영화들이 일하는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영문으로 된 거를 보여드리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좀 처참하잖아요. 특히 여성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자의 직업이 거의 하나로 귀결돼 있죠. 성노동자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성노동자가 될 수 있는 그 굉장히 불안불안한 노동직을 가지고 있는데 7, 80년대 서양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발례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이라고 보셔야 될 텐데 할리우드 혹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시작되고 여성의 그런 권익신장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커리어 우먼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흔해져 버렸지만 커리어 우먼이라는 컨셉을 이용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는 커리어 우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준 영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80년대부터 9 to 5 달리 파튼이 나온 영화죠. 그리고 워킹걸은 멜라니 그리피스가 그 주연한 여자 비서가 나중에 이사까지 올라가는 내용을 가진 영화고요. 이런 그 커리어 우먼을 주인공으로 한 할리우드 상업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 일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일하는 여자들이 너무 높게 올라가거나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정사라는 요상한 제목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 Fatal Attraction에서 여자 주인공이 한 회사에서 만난 어떤 남자를 너무 잔인하게 스토킹을 해서 그 여자가 처단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폭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드미 무어의 디스클로저는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케이스를 그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데미 무어가 상관이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마이클 더글라스를 강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정 소송을 그린 내용이고요.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여성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던 그런 영화의 현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일들인 거죠. 근데 다행히도 90년대로 넘어가면서 한국 영화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일하는 여성을 그리는 시선이랄지 아니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이 다 바뀌어요. 줄거리, 장르, 아니면 영화가 만들어지는 제작, 현장, 과정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데 그것의 이유는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획자라는 포지션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제작자나 프로듀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돈을 가진 사장님이 있었죠. 그 둘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밑에 스태프들은 뭐 감독이 다 고용을 했을 것이고. 근데 이때부터 영화의 기획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머리로 기획을 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로맨틱 코미디가 없어. 그럼 로맨틱 코미디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는 여자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다 판을 짜놓으면 감독을 본인이 고용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CJ의 대작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의 블록버스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기획 영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어서 시나리오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에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하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왜 여성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면 이거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설문조사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어떤 여자 캐릭터를 보고 싶으냐, 어떤 남성 캐릭터가 좋을 것 같으냐, 내용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냐, 직업은 어떤 게 멋있냐, 뭐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미리 해서 이 설문을 바탕으로 영화의 캐릭터를 짜고 주제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전엔 같지 않은 영화들이 지금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얼마나 다른지 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처참한 다방 레지서부터 뭐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닥터봉에서의 그 김혜수 배우죠? 김혜수 배우가 맡은 역할이 작사가였어요. 그리고 기획 영화의 초석이라고 불리우는 김우석 감독의 결혼 이야기에서 심혜진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성우였고요. 그리고 마누라 죽이기에서의 사실은 이설적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영화사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중훈이 영화사의 뭐 부장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자기보다 아래죠. 그래서 박중훈이 맨날 구박받으니까 청부살인을 계획하는 게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인 거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누구에게 죽여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101번째 프로포즈에서 김희애는 첼리스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관념적이지만 멋있는 직업들이에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흔한 직업들이 아니에요. 뭐 작사가도 그렇고 성우도 그렇고 흔하지 않지만 누가 생각해도 그 커리어머에 부합하는. 근데 그걸 뭐 굳이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너무 뭐랄까요,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없는, 성우가 주변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당시에 욕구가 굉장히 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직업들도 이제는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 어떤 그 관객들의 욕망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2000년대 여성이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멸종됩니다.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JS의 이병헌, 송강호죠. 친구 뭐 아시죠? 그 장동건이랑 유호성. 가문의 영광도 말할 것 없죠. 실미도는 뭐 남자들이 완전히 때로 나오는 영화죠. 태극기를 휘날리면 형제 얘기고 왕의 남자도 엄밀히 말하면 남자의 얘기죠. 그중에 뭐 게이 캐릭터가 있지만 괴물도 한 가족의 얘기지만 뭐 여자가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리고 D1은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영화긴 한데 지금 너무 옛날처럼 느껴져서 D1은 뭐 SF 영화니까 당연히 여성 캐릭터가 또 많지 않았고 놈놈놈은 뭐 말 그대로 남자 3명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성 감독이 한 영화를 제외하고 뭐 그리고 몇 개 미녀른괴로 같은 경우가 이제 김하중이 주인공을 했으니까 여성 원탑의 영화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직업이 중요하거나 여자의 노동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하게 다뤄진 영화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2000년대 상업영화에서 여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변방으로 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이거는 발전이 있었다, 약간의 진보가 있었다고 보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1위부터 5위까지의 흥행작은 아니지만 그 외의 작품들에서 점점 더 현실적인 여성 직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영화이실 텐데 해피엔딩에서 전도연이 영어학원 원장으로 나오고요. 당시에 영어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IMF가 이제 시작되고 학생들이 휴학을 하면서. 그리고 봄날은 간다의 라디오 PD로 나왔죠, 이영애가. 그리고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은 말 그대로 이제 교수, 문소리가 교수로 나왔고요. 그리고 사랑의 말순씨의 문소리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나왔고 사실상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았죠.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 그리고 분홍신의 안과의사, 오로라군대 외제차 딜러는 좀 특이한 직업이지만 사실상 외제차 딜러 중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직업들이 좀 뭐랄까 좀 고심한 흔적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 왔습니다. 현재는 이게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 노동을 주제로 했을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현실적이구나. 아 저 얘기는 내 얘기일 수 있겠다라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현실주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영 감독의 카트 같은 영화가 그랬던 영화고요. 다만 위로공단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이 영화들이 너무 변방에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완벽한 독립영화의 자장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관객들이 보기에 좀 힘든 다큐멘터리, 독립 다큐멘터리에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벽을 넘기가 쉽지 않죠. 다만 전고은의 소공룡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독립영화지만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그 20대 여성 도우미, 그러니까 그 집에서 청소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해준 영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들 중에서 제가 좀 주요하게 눈여겨보는 영화는 상업영화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영화는 상업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 변영주 감독의 화차와 신소원 감독의 마돈나 같은 뭐 이거 한 그래도 5년 정도 됐죠. 5, 6년 정도 됐지만 이 상업영화에서 여성의 노동, 사실은 여성의 노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영화도 아니에요. 둘 다 장르 영화고 스릴러 영화죠. 화차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감독 특유의 그 같은 여성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이 두 작품이 화차 같은 경우 김민희가 맡은 강선영이라는 여자가 어느 날 사라져서 이선균이 찾는 거죠. 남편이 찾았더니 알고 보니 이런 빚이 있었고 여기저기 뭐 많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여자를 살해하면서 그 여자의 그 정체로 살아가는 여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영화고, 마돈나의 주인공은 뭐 별명이 마돈나고요.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강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공장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창가까지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70년대 호스테스 영화가 굉장히 비슷한. 근데 저는 이 작품들이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여성의 노동을 도구적으로만 썼던 영화들과 다르게 이 영화들에서는 지금 이 여자들의 직업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회사 뭐 이런 거, 세일즈맨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 직업들 안에서의 어떤 노동 이슈나 사회적인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언제든지 성노동이나 아니면 더한 범죄자로 할 수 있는 이 한 끈만 올라서 있다라는 그 현실을 굉장히 첨예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에 관한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상업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에서 그런 노동 안에서의 이슈와 그 간극, 지금 이 여자들이 얼마나 그 바닥과 가까이 닿아 있는가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화는, 소개해드릴 영화는 요 세 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020년인데 최근에 걸캅스에서 여성 경찰, 윤희에게에서는 이제 급식 아줌마로 기회가 나왔죠. 그리고 정직한 후보에서의 그 정치인까지 분명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여성 캐릭터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정직한 후보 같은 경우 여성 감독이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무겁지 않게 여성 이슈를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